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논란은 많습니다만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글로벌 유동성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미국 외로의 분산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콕 집어서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분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늘 강조했던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네, 9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월간 투자 전략에서 확인하시죠. 박기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 사실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죠? 출렁 크게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의 과정은 쭉 회복하는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됐단 말이죠. 사실 경기에 대한 걱정을 반영해서 8월 초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일부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또 바로 다 회복하는 걸 보니까는 아, 시장이 참 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은 해요. 대응하기가.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도 뭐 예. 강세 기조를 유지함에 있어서 저희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최근에 침체 논란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라고 본다면은 주식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다. 일단 우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여기 이제 차트도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의 폭도 크고, 네.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회색 음영 구간이 침체 구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침체가 아닌 경우에는 조정이 와도 비교적 빨리 네. 극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도 사실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좀 흔들리고 뭐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강세 기조 자체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지속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이제 부담을 털고 가는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경기 침체만 아니라고 한다면 추세 안에서의 이탈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회복 역시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침체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요. 네. 그 근거를 좀 볼까요? 예. 사실 뭐 침체와 관련된 근거를 뭐 몇 가지 제시를 드릴 수는 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안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딱 차트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기업들의 기업 이익 마진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차트 왼쪽을 잘 보시면 리세션이 발생하는 시점을 마찬가지로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익 마진이 먼저 깨집니다. 예, 마진이 먼저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뒤늦게 깨지면서 리세션이 발생했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는 대로 마진이 여전히 견고하죠. 네. 사실 마진 대비해서 보면은 투자가 오히려 과소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세션이라는 게 뭔가 되게 무리하게 달리다가 그게 이제 갑자기 급 브레이크가 밟히는 상황이 이제 리세션인 건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것과 생각해 보면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에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진율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투자 확대의 여지는 남아있고 때문에 이제 경기를 놓고 본다면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근거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거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동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실업률이 상승한다, 뭐 상승 추세다 이런 걱정들을 하지만 예, 저희는 일자리가 확보가 될 수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업률 상승세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직은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내년쯤 중반경에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연착륙에 성공하고 리세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조만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조만간 단행되지 않습니까? 네.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 경제가 돌아서는 것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연착륙하는 흐름으로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인플레가 역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경기 상황을 돌리는 데까지도 이제 내년 뭐 중반쯤에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그렇다면 시장 역시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결론으로 주셨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야 할 텐데 사실 8월장이 좀 흔들린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항상 이제 빅텍 하던 요거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뭐 금융도, 맞습니다. 유틸리티도, 뭐 부동산도 다른 쪽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주 지수로 보면 나스닥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왔었는데 나스닥도 물론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7월 달에 고점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빅텍 기업들의 주가는 7월 달 고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우 지수는 7월 고점 넘어서서 지금 연중 고점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일단은 시장의 색깔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저희가 7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후에 그때 이제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얻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 플레이어들은 그랬던 거죠. 맨날 빅텍만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계속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딴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시장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려워진 거고 어쨌든 그 7월 10일 날 이후에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빅텍은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저앉은 다음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민감 소비재, IT 통신 서비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경기 민감 소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있고 IT에는 우리 뭐 가장 대장주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있고 통신 서비스에 이제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반면에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뭐 이런 섹터들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색깔이 조금 로테이션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빅텍에 쏠리기는 좀 힘들어졌다. 좀 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 펀더멘탈을 보면은 여전히 빅텍의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켓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펀더멘탈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을 지향하지만 그래도 빅텍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논란은 많습니다만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로 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텍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분산을 조금씩 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답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대응하기 쉬울 수도 있죠. 뭐 빅텍만 가는 흐름이 오히려 대응하기는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지금의 시장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펀더멘탈 생각한다면 빅텍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하자. 그 이외의 것들도 지금은 조금 봐야 한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8월장 돌아보면서 뭐 이제 9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8월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약세를 꽤 가파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인덱스 기준 102를 하회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투자 관점에서 좀 볼까요? 글로벌 유동성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물줄기가 너무 미국을 향해 있었고 그런 흐름의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뭐 이게 본격화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요. 달러 환율로 보면은 1,300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지금 1,320원, 30원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떨어졌고요. 이 달러화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 강도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론이 커지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은 달러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반등이 내년 중반쯤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 달러화의 흐름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되게 가파른 속도로 약해진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를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앞서 이제 달러 약세들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의 뭐 돈의 물줄기의 변화가 좀 생기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어떤 변화를 갖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의 결론은, 주요한 결론은 미국 외로의 분산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빅텍을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분산도 계속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강조를 드리고 네네. 있고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주식은요, 달러가 강할 때 미국 주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수익률이 높고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외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달러가 약할 때 코스피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잘 입증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지 않은 구간요. 예, 하얀색 구간. 네. 이게 바로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예, 아래쪽에 달러 인덱스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달러가 약해질 때 잘 보면 코스피가 S&P 500을 잘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아웃퍼폼 할 때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코스피의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물론 이거는 한국만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예, 미국 외 중요한 국가들의 주가들이 다 그런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콕 집어서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분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세요? 일단은 뭐 미국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이제 늘 강조했던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인도이고요. 네. 뭐 인도는 뭐 달러가 강했을 때도 뭐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달러가 약해지게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외에서는 최선호 대안이다라고 저희는 강조를 드리고요. 뭐 인도의 가장 뭐랄까요, 주식 시장의 메리트 중에 하나는 낮은 변동성이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낮은 변동성인데 이번 7, 8월 구간에도 입증이 됐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미국 주식 시장이 꽤 흔들리는 구간에 인도는 외풍을 크게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내수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안정성 있는 투자처로서 다시 한번 실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인도 쪽으로의 분산의 관점에서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빅텍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도,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도 이렇게 전반적인 분산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 ETF 포트폴리오도 그 관점에서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ETF 세트에서 제가 이제 좀 바뀐 부분을 갖다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색깔을 갖다가 달리한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코어 주식에서는 전 세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이번에 변화를 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분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국 테크 주식들로 코어 에셋을 담아놨었거든요. 예, 바꿨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테크를 버리지 말자. 그래서 세틀라이트 쪽에다가 여전히 AI 관련된 주식들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색깔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틀라이트 중에서 필수 소비자하고 방산 주식을 넣어놨습니다. 방산 사실 저희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려 오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산업재 다른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교체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 하락이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구매력 개선되는 효과가 필수 소비재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꽤 좋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분산하고 약간의 테크나 헬스케어 쪽에 색깔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우리의 이제 분산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채로워진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네요. 9월 한 달간의 흐름은 어땠을지, 그리고 10월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음 달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